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이제 와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고 계십니까? 젊은 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자식 과외비 됐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대신 출근했고 당신 한 벌 옷 사는 것도 사치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면서 바쁘다는 말 한마디를 선물처럼 두고 갑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미 남남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60세가 넘어서도 타인의 눈치나 보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30년은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더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말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솔직함 안에 사실은 이 시대 가장 강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2026년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남은 생을 어떻게 품위 있고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이 고단한 삶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1장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거리두기다. 지나친 밀착이 주는 상처와 적당한 거리의 미학.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 이런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겨울 들판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서로 몸을 붙여서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멀리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떱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딱 하나의 답을 발견합니다. 서로의 온기는 느끼면서 서로의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화가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확인합니다. 제 댓글창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 사라졌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낯설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가까움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고 친구는 뭐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졸혼 신청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닐 만큼 일상이 됐습니다.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일까 본래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식은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라는 기대를 붙들고 있는 한 고통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답은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나중에 저 아이가 나를 돌봐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그 행위는 자유로운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비교를 당하거나 무시를 받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섭섭해할까봐 끊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그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적당한 거리를 둘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조롱과 황혼 이윤을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 뒤늦은 거리 조정으로 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론을 선택하는 60대 부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수십 년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온 사람들이 이제서야 고슴도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안에는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실존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2장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행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다 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빚만 다 갚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퇴직하고 나면 마음껏 쉬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됐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또 이제 편해야 하는데 왜 더 불안하지?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2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이나 쾌락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행복은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 ATARAXIA, 마음의 평정 상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생 쫓아다닌 저 너머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의 상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저 역시 한동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이 강의를 다 준비하고 나면 편안해지겠지라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순간 다른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달려온 사람은 결승선이 없는 경주를 뛰어온 것과 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에서 이 철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분들이 이 나라의 수백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긴 시간을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환상을 붙들고 살다간 어떻게 됩니까? 허무합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그 허무와 피로가 쌓이면 독거 노인의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욕망의 축소입니다.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식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이웃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욕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평생 달리게 만든 그 고통의 엔진을 여전히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둘째는 예술과의 만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직접 무언가를 만들 때 인간은 잠시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즐거운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 없는 상태, 즉 행복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까? 셋째는 연민의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윤리학의 핵심은 동정 MITLEID, 즉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통 역시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고통만 집착하며 살다 보면 고통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 타인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은 나만의 감옥이 아니라 인간이 공유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의 무게가 놀랍게도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고통을 느끼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낀 순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잠깐 다른 생각을 잊은 순간. 그 순간들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삶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작다고 여겨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행복은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욕망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제3장 지능이 높을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법.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읽어야 할 책이 있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고 만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댓글창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이 다 나가고 나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고요함이 공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를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 공포는 고독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배우자이거나 누군가의 직원이거나 누군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벗겨졌을 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남습니다. 이 질문이 공포로 느껴지는 것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독거 노인의 숫자는 이미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는 이것을 복지 문제로 접근합니다. 밑반찬을 배달하고 안부 전화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구성할 것인가, 그 철학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통찰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크게 두 가지 원천에서 온다고요. 하나는 결핍, 즉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는 고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태, 즉 할 것이 없어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인간은 평생 진자처럼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결핍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퇴직 후에는 권태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진자를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운 내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채우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관심과 탐구. 그것이 고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수십 년을 바깥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무 목적 없이 30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듣는 것입니다. 또는 평생 읽고 싶었는데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꺼내십시오. 또는 오래전에 포기한 취미 그림이든 서예든 글쓰기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 무언가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 행위들이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면의 풍요가 시작되는 씨앗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예술로 꼽았습니다. 음악은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을 건드립니다. 그 어떤 철학책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그 노래를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댓글창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을 왕관으로 쓴 사람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마침내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쓰였던 당신의 시간이 이제는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흐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거리두기입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고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재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행복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는 평정의 상태, 그것이 행복의 실체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예술을 가까이 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십시오. 셋째, 고독은 지능의 증거이자 자유의 조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한 염세주의자로 불리지만 저는 그를 다르게 읽습니다. 그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탈출구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리킨 그 탈출구,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기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자유롭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